안녕하세요. 김서일입니다. 제 블로그 댓글에 재밌는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자산 배분이 수익률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유명 투자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작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유튜버 월가 아재님의 영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링크를 들어가서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는 오해라는 제목인데 내용에서 이 월가아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영상을 찍은 의도를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의 전반부에 가치평가 기업 분석 등을 등한시한 채 글로벌 매크로나 자산 배분에 매진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투자 세계에서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뭔가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뭔가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서 기업 분석이나 가치 평가도 기업 분석 일종이죠.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인데 이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산 배분에 매진하는 게 치명적 실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동의하지는 못하겠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유명한 전문가 증권사 레포트에서 투자 성과의 90% 자산 배분이 결정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상황.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 뒤에 논문에서 나오지만 모든 투자 성과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 보면서 한번 볼 텐데 명제를 고지고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매우 동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월가아재님이 말하는 것도 비판을 하고 보셔야 되고 제가 쓴 책이나 제 얘기들도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없거든요. 그 종목 선정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가치 평가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잃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별로 재미를 못 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종목 선정보다 자산 배분에 지나친 초점을 주면 많은 확률적 우위를 빼앗겼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종목 선정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자산 배분은 하나도 안 해놔서 작년 같은 하락장에 너무 큰 손실을 받고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종목 선정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자산 배분이 아닌 종목 선정에 지나친 초점을 주면서 확률적 우위를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종목 선정이 나으냐, 자산 배분이 나으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투자자마다 다르고 케이스는 굉장히 다른데 어느 게 확률적으로 더 우위가 있느냐는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종목 선정이 더 낫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동의하기 어렵죠. 그리고 마켓 타이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종목 선정이야, 무슨 자산 배분이야,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 우위를 빼앗겼다 이런 표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이 투자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풀면서라고 했는데 일단 논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오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월가 아재님도 언급을 했는데 그 논문을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한 10년 만에 봤는데 그런 오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논문입니다. 그 멘트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밸리 훈련 과정이 공부할 것이 많고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학부 레벨로 한 학기 정도 분량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고 하는데 학부 레벨로 한 학기 정도 분량의 수업을 듣고 종목 선정, 가치 평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들긴 하고 제가 안 들어봤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거예요. 영상 보시면 이 논문을 언급해요. 1986년에 나온 논문. 실제 논문이 이거거든요. 이 논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도 10년 만에 읽어봤어요. 제가 2012년, 13년에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을 되게 많이 봤었고 그때 읽어보고 정말 딱 10년 만에 읽어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논문은 투자를 다루지 않아요. 이 논문은 대상 목표가 미국에 있는 대기업 들의 연금 플랜, 대기업들이 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들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
어떤 게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기업 분석, 뭐 가치 평가하는 투자와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도 그런 거랑 비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투자 결정이 총 수익률 규모와 수익률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뭐 헤지펀드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죠. 분석 대상이 딱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논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테이블 7이라는 건데 여기 93.6%가 자산 배분 정책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얘기예요.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설계에는 최소 4단계가 포함된다.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자산군과 제외할 자산군을 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자산군의 장기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죠. 단기 변동으로부터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 비중을 전략적으로 변경하는 마켓 타이밍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자산군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개별 증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라. 이런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 종목 선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논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와요. 이 두 논문 역시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봤던 논문이고 2017년에 냈던 마법의 동굴리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보슨이나 카플란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고 200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투자 기간에 따른 수익률의 90% 이상, 어떤 시계열이죠. 네, 긴 기간의 90% 이상을 자산 배분이 설명한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간에 펀드들의 수익률 차이는 40% 정도가 자산 배분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90%가 아니죠. 이 논문에서도 파보지라는 교수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펀드 간 수익률 차이의 33에서 75% 정도가 뭐 자산 배분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해요. 특정 기간에 펀드들의 성과 차이가 자산 배분 정책의 영향이 90%다. 이건 아니죠. 여기 두 연구 결과를 보면 뭐 3, 4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70%는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종목 선정이나 다른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배분 정책이 90% 중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찾다 보니까 원래 논문을 썼던 그분이 20년 후라고 해서 또 다른 논문을 썼더라고요. 20년 후에 해고라고 해서 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브린슨하고 저는 기관연금 고객들이 매니저를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서 자산 배분 정책을 검토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 그래서 이걸 깨우쳐 주고 싶었다. 이 논문의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논문을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개별 종목 투자해서 그것도 한국 시장에서만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무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자산 배분 투자로 해서 글로벌리 분산하고 투자하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논문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자산 배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만 난 개별 종목 투자해서 할 거야라는 사람한테는 자산 배분 정책이 90%를 결정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난 자산 배분 안 하는데 아예.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전혀 상관없는 논문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만에 다시 쓴 논문에서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해줘요. 원본 논문 어디에도 액티브 자산 관리가 중요한 활동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자기네가 연구를 했을 때도 종목 선택에 따라서 연 6.5%의 차이가 발생했었다. 연금마다. 그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비판도 있었는데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총 수익률의 변동을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다라고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최초의 논문에서 얘기한 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90%를 자산 배분이 설명한다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변동, 그 변동의 90%를 자산 배분이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추가를 했어요. 실제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의 평균은
정책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1.1% 정도 낮은 값이랑 같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수익률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를 그렇게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이거 뭐 굉장히 리즈너블하죠. 왜냐하면 지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 거랑 실제로 그걸 운용하는 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ETF도 운용 보수가 있고 펀드는 운용 보수가 훨씬 비싸죠. 이 시기는 1980년대, 70년대이기 때문에 훨씬 운용 보수가 비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 정도 성과가 낮은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논문을 마무리를 하는데,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면 6페이지짜리 논문이 20년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자산 배분 투자 정책이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자산 배분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야 연기금 너네 자산 배분 신경 써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980년대에. 그런데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물론 적극적인 관리나 비용 관리 같은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분들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적극적인 관리, 예를 들어서 종목 선정이나 마켓 타이밍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겠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안 좋은 성과가 나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하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라. 그런 다음에 해당 목표와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위험 허용 범위를 반영하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즉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투자의 목적은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준비, 투자의 목적.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냐. 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금 계좌 같은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주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도 다 가능해요. 오피스텔 투자도 됩니다. 전세 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자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위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보통은 그게 안 돼 있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내가 기대하는 거는 1년에 2, 30%의 수익을 기대해. 자,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검토를 해봤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별주 투자하는데 MDD가 50% 이상이 나와. 카카오 네이버에 2년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 마이너스 50% 느껴보셨죠? 대형주도 뭐 빠집니다. 작년에 뭐 미국에 있는 대형주들 60%씩 막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MDD를 나는 견딜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한번 손실이 나면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실 기간이라고 하고 최장 손실 기간이라는 걸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고 이제 책에도 싣고 있는데, 장기적인 20년 동안 투자하면, 이 방법대로 20년 동안 투자하면 수익률이 뭐 2, 30%가 나는데, 잘못 들어갔을 때 5년, 6년 동안 마이너스 난 계좌를 봐야 한다. 그리고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저한테 안 맞아요. 왜냐하면 1, 2년만 마이너스 나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허용 범위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작년에 마이너스가 많이 났지만 올해 또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DD가 굉장히 작고 손실 기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전략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정책을 선호하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책도 쓰고 뭐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투자 방식을 내가 알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정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평가 가치주를 샀는데 이게 안 올라가. 1년, 3년, 5년, 7년, 10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버리는 거죠. 근데 이 기간 도중에 이제 팔고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생겨요. 즉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모멘텀 투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아주 약간의 시간만 할애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인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투자 철학, 그리고 철학에 근거한 투자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실행의 관점,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제대로 된 성과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 선정이나 뭐 매매 타이밍 찾는 투자 방법에 대한 책들을 저도 당연히 초기에 많이 봤죠. 왜냐하면 자산 배분 이런 내용의 책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을 하고 있지 않고 매매 타이밍 잡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할 줄 알았으면 당연히 2022년 1월 달에 전부 다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인버스에 다 넣었다가 뭐 다시 뭐 이렇게 바꾸는 이런 전략들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투자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늠해 봐야 되고, 그걸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 뭐 자산 배분이 90%를 얘기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인 아닙니다. 다만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그리고 매매 타이밍 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자산 배분이란 투자법도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자산 배분이 무난하게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해 보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종목 선정이 더 좋다, 자산 배분이 더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잘 맞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월가 아재님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간만에 자산 배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많은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이런 월가 아재님이나 뭐 저의 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영상도 보시면서 이것저것 공부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좀 찾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